오늘은 여기 적힌 것처럼 이제 학교 수업만 듣고도 A 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결국 오늘 내용이 제가 진짜 그간의 내용을 더 쉽고 더 깊게 정말 엑기스만 제가 뽑아서 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 반대로 앞으로 이것만 하면 정말 공부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엑기스들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중학교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인데, 우리 부모님들 아마 이제 물론 아직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2학기 중간고사는 시험을 1학년 친구들도 대부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제 중간고사 특히 끝났거나 또는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여러 가지 고민 있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우리 중간고사 준비 좀 잘 되셨나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말씀 들어보면 좀 다들 좀 불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는 결과고 그 과정도 좀 공부 좀 제대로 각 잡고 정말 좀 제대로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복습도 좀 하고 노트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아마 좀 부모님들도 그 과정에서 걱정거리 고민거리도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 이제 12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커피 한 잔 또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엄마가 간다님, 암기 과목을 포기해요. 그렇죠. 네, 암기 과목 포기하는 애들 많죠. 이게 텍스트가 많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머릿속에 내가 이걸 암기해야 되는지 애들이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국영수야 그래도 영어 수학은 학원 다녔는데 막상 처음 공부하는 암기 과목 포기하는 친구들 많죠. 네, 오늘 거기에 굉장히 또 도움되는 얘기 될 겁니다. 또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준비했다. 네,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정다감님, 처음이다 보니 막막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노트 정리는 잘하는데 공부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명히 노트 정리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예시를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 한 거 보여드리겠지만 노트 정리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지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결국 우리 중등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되시는 바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당장 시험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실 거고 결국은 이제 평소에 시험을 떠나서도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진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애가 지금 전기세 내주고 오는 그 훌륭한 학생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학원을 가시면 얘가 제대로 본인 걸로 만들고 있는지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거 뭔가 실력 끌어올리는데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그래서 홍공하겠다는데 우리 또 부모님들 깊은 불신이 있으시잖아요. 홍공 이거 해서 될까요? 애들이 보통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보통 다 극단적이에요.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나 그냥 홍공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고, 또 이제 시험 앞두고 문제집만 겨우 풀고 시험 보러 가요. 네, 우리 정말 맞아요. 우리 신나는 빌주님도 지금 노트 정리 얘기하셨는데, 아니면 노트 정리 했는데 과연 이게 내 걸로 됐는지 모르겠다.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계획 좀 세우고 했으면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고민 가지신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결국은 이게 앞으로 애들이 이제 멀리 보면 고등에서는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학교 시험 공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행평가라던가 결국 이 계획, 또 반대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마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결국 수업만 듣고도 A 받는 학생들,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학교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학원 끊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이 안에 담긴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잘 해내기 위한 공부법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원을 끊고 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공부를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혁신이라고 하죠. 진짜 어디에 어떻게 변화를 주면 되는지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진짜 이거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의 공부 달라지실 거고,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우리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 눈이 트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는 이제 수업만 듣고도 A 받는 학생들의 3가지 특징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한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아까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 정리 열심히 했대요. 근데 문제를 풀면 늘 틀린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트하고 문제집을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정리한 노트입니다. 과학,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과학이었는데 굉장히 노트 정리 잘했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한 겁니다. 우리 저기 누구야, 신나는 빌주님 말씀처럼 노트 정리는 전교 1등. 네,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틀린 문제가 그럼 뭐냐 한번 줘봐라 그랬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는데 답을 1번으로 골랐다가 틀렸고 정답은 4번이었던 거죠. 근데 뭐 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틀린 선지가 혼합물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써놨는데, 이걸 이제 옳지 않은 걸로 골라가지고 틀린 거거든요. 근데 보이세요? 왼쪽에 여기에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직접 본인 손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노트 정리를 하는데 우리 흔한 말로 진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구나. 정말로 본인이 써놓고도 내가 뭘 읽고 있고 뭘 공부하고 있고 뭘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반대로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첫 번째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뭘 남겨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 쓰면서도 읽으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안에서 내가 진짜 뭘 제대로 남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게 마치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또 이 S냅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진짜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선생님이 진짜 기본기는 무시하고 맨날 시합만 뛰고 경기하니까 그거 막 되게 뭐라 하시잖아요. 저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준비했거든요. 진짜 애들이 이 기본기를 모르니까 맨날 문제 풀고 학원 다녀도 막상 이 경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결국 아이들이 이걸 모르는 게 첫 번째 기본기고,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시작과 끝이 일치해요. 내가 시작할 때 뭘 남겨야 될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끝날 때 내가 제대로 남겼는지, 그래서 그게 진짜 제대로 남겨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예시로 제가 이제 하나씩 이게 왜 특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김영숙님께서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아요.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시간이 좀 비효율적으로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뭘 남겨야 될지, 뭘 정리해야 될지 기준을 몰라서입니다. 노트를 쓰면서도 이게 애들이 뭐 노트 정리하는데 사실 거의 뭐 한 10명 중에 6, 7명은 그냥 참고서 베껴쓰기를 해요. 교과서 베껴쓰기. 우리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외우려고 노트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이거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인스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가 이제 중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이거 시험 범위에 포함됐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부터 어떤 거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또는 어른들은 중요한 거 위주로 요약 정리해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얘기했는데 애가 요약 정리 안 하거나 뭔가 대충 하면 요약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이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요약 정리를 못 합니다.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 내가 막 이렇게 소화를 하잖아요. 또는 그 덩어리가 너무 크면 마치 스테이크 이렇게 썰듯이 뭔가 소화를 할 수 있게 내가 먹는데, 애들은 이걸 어디부터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김영숙님 놓칠 것 같아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데 사실 이게 공부에는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딱 이 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뭐 수업을 한다, 또는 뭐 내가 노트 정리를 한다, 이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학습 목표라고 적혀 있어요.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 사물이 나타내는 상징의 의미 생각하기, 뭐 상징의 표현 효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이 단어는요, 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는 이 시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 시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소재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요, 결국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너 상징 이해했니? 상징이라는 거의 개념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이 시에 쓰인 상징이라는 것의 개념, 실제 예시를 우리가 배우고 이거 너 해석할 수 있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래서 너 이 상징이라는 거의 표현 효과 알고 있니? 그 세 가지 배우려고 이 단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냥 제가 막 추상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을 보는 목적, 본질적인 목적은요, 이 학습 목표에 이 아이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시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문제집들도 그냥 문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단원의 여러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리고 실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보통 우리가 국어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지문 한 4개 정도 가지고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20개에서 25문제 시험 보는데, 그럼 한 지문에 한 대여섯 문제 갖고 시험 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이제 대여섯 문제 시험이 출제된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죠? 확인되시죠? 대여섯 문제, 뭐 2번도 마찬가지로 사실 상징이라는 단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막 디테일하게 외웠느냐도 있겠지만 그보다 80% 이상은 이 상징이라는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 서술형 문제 뭐냐면,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활용된 표현 방법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면 이 문제 풀려면 뭐예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였구나, 일단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의 효과 이거였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뭐 갑자기 어려워진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학습 목표에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걸 놓치고 공부하고 그냥 문제집 기계적으로 푸니까 자기가 뭘 배우면서도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부모님들 따라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당연한 걸 어쩌면 정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아이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학습 목표 알고 공부하고 있는지, 이 단원 학습 목표 뭐였어? 너 이 단원 핵심이 뭐였던 것 같아? 물어보세요. 답을 못하면요, 이 아이는 문제집 풀고 노트 정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이거는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걸 가지고 구조화가 돼요. 이걸 가지고 틀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암기 과목 얘기 나왔잖아요. 암기 과목이 왜 어려우냐?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 많죠. 뭘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내가 이 내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체를 알아요. 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라는 중학교 1학년 사회에 나오는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사대주의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 단원의 학습 목표에서요, 이미 이 교과서의 내용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단원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미 어디서 시험 나올지 4가지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걸 알죠. 결국 이거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너 자문화 중심주의 이해했어? 두 번째, 문화사대주의 이해했어?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올 거고요. 세 번째, 너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공통점 차이점 알아?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올 거고요. 네 번째, 그래서 너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의 문제점 알고 있어? 그거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겁니다. 최소 이 4가지는 문제 나오고요. 뭐 굳이 또 다른 문제 나온다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를 실제 예시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애초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이거 4가지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애초에 읽을 때부터 이거는 이런 내용으로 쓰여 있겠구나, 목표, 주제가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 정리할 때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노트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거 아마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이거 잘 요대로 잘 공부하고 있나요? 이게 제가 진짜 서울대생들 인터뷰하고 공법 책 쓰면서 결국은 본인들도 이걸 막 이게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명 못 하는데 이게 안 묵지잖아요. 근데 진짜 100이면 100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실제 그 학생들 만나보면서 이게 공통되게 하고 있는 뭐 노트 정리를 하냐 오답 노트를 쓰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투서럽님, 저희 아이는 교과서 학습지 내용이 다 암기가 안 됐다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문풀을 충분히 못하고 시험날이 다가오는데 문풀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암기가 안 되는데 문제집 풀면 안 되죠. 제가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걸 몰라서 얘가 암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암기 과목 이거 하고 결국 이거 이제 뒤에서 얘기들이 백지복습까지 하면 문제 안 풀고도 시험 보러 가서 100점 맞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보통 본문 기계적으로 외우고 문제 풀거든요. 학원에서 내준 그냥 문제 막 풀거든요. 근데 영어에도요 모든 단원에 다 학습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화 표현이라고 부르는 핵심 표현 또 핵심 문법이 있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 단원의 교과서 본문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단원을 중심으로 이 단원의 핵심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본문 앞에 여러 가지 뭐 날개 부분도 요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본문을 공부할 때도 다짜고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이 단원의 핵심 표현, 핵심 문법 내용이 쓰인 내용 파악해서 결국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거든요. 이게 80% 출제됩니다. 본문 다 안 외우고 가도 80점, 90점 받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 남겨야 되는 걸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어 왜 집 팔아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국어 실력, 독해 실력, 전반적인 전 과목에 미치는 근본, 공부의 근본적인 실력과도 연계가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중학교 국어 공부할 때도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비문학 지문이 국어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면 애들 이거 막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거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시오.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지문인데도 이거 갖고 문제 나오면 틀리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걸 막 디테일하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가 이거였지. 예를 들면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었지. 그래서 이 글을 애초에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정리했냐면 막 디테일을 다 외운 게 아니라 밑줄 치면서 이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차이점과 관련해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국어 수능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애들이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학습 목표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읽고 정리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니까 너무 딥하게 설명 안 드리지만 이제 애들한테는 제가 직접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걸 위해서 아이들한테 결국 이게 원리라면 이걸 공부하는데 녹여야 하는 본질이라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수업 듣고 3분 복습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듣고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업을 들을 때 애들한테 내가 뭘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지를 목표의식을 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냅이든 뭐 초등 D냅이든 실제 플래너에다가 데일리 플래너를 쓰는 그 페이지 옆칸에다가
이걸 만들어놨는데 수업을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남겨야 돼. 그리고 이거 수업 끝나면 3분 복습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 두 번째 너 이해 안 되는 거 뭐였어? 이거 메모해야 돼. 라고 이제 쓰게끔 만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애들이 이제 수업 필기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수업 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업 필기할 때부터 머릿속에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이거였네를 알고 수업을 듣는 거랑 모르고 수업 듣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들 뭐 예습 시켜야 될까요? 예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습은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습하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단원이 이게 학습 목표구나. 이게 핵심 주제구나. 이거 알고 내가 수업 들어야 되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수업 듣고 3분 복습할 때 뭐 이게 뭐 집에 와서든 또는 가능하다면 쉬는 시간에 요것만 정리해도 결국 내가 오늘 50분 수업 45분 수업 들었는데 핵심은 이거였구나 이것만 정리해도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용이 구조화될 수 있어요. 50%는 끝난 겁니다. 구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내용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못하는데 결국 그 구조화하는 핵심은 이 학습 목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또는 집에 와서 한 줄만 학습 목표 적어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굳이 하나 덧붙인다면 수업 들으면서 디테일한 거 다 적는 게 아니라 수업 들으면서 내가 이해 안 된 거, 몰랐던 거 파악하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그게 학습 목표와 연관된 거라면 반드시 적으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나중에 누적돼서 시험 기간 시작했을 때 공부를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거든요. 이게 누적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학습 목표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영어, 과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이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직접 시켜요. 그래서 3분 복습을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를 합니다. 이것만 돼도 시험기간 공부량이 시험기간 되면 애들 막 벼락치기 하는데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잖아요. 이것만 하루 3분만 평소에 해놔도요. 물론 뭐 어떤 아이는 정말 꼼꼼히 하면 5분 10분 걸릴 수 있지만 이것만 매일 해놔도요. 시험기간의 공부량이 뭐 3분의 2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3분 복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복잡할 거 없이 이것만 해도 아이들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시험 기간 시작할 때는 애들이 뭐 노트 정리에 또는 교과서에다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분 복습까지 했다면 3분 복습한 거를 한번 또 필기했던 거를 꺼내 보면서 그것도 그냥 정리하라고 하면 애들이 정리 못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틀을 잡고 정리를 합니다. 학습 목표 이거였지. 가장 핵심 키워드 이거였지. 뼈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소단원 학습 목표 제목 적고 거기에 뼈대 만들고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조금 이제 디테일하지만 내가 외워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뭐 수학,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제가 조금 더 알려주는 건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심화 버전으로 넘어가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게 1번 뭐 초등 때도 많이 했던 마인드맵, 2번 이런 표. 이 표가 조금 더 구조화해서 정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가장 쉽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애들 잘 모르는데 넘버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사회 예를 들면 애들이요. 아까 4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4가지만 알면 돼. 이 4가지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알고 의식할 수 있어도요. 이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암기해야 되는 거 총 5가지였어. 그럼 5가지 뭐였어? 뭐 이거였네? 넘버링만 해도 머릿속에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요약 정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기법들을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르쳐 주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 복습했던 거 가지고 결국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애들이 문제는 딥다 풀지만 결국은 이 개념을 스스로 정리 못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머릿속에 문제는 그렇게 풀었지만 막상 개념 물어보고 정의 물어보고 실제 개념을 정말 풀어본 적 없는 유형, 그냥 내가 모르는 무형이 나왔을 때 이걸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맨날 그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고 현은희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애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중학교 때는 뭐 기계적으로 문제 많이 풀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고등 가서 무너지죠. 중학교 개념 무너져 있으니까 고등 가서 그 심화된 버전, 그 기초가 없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실제로 적용을 해 나갑니다. 뭐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노트 정리를 한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노트 정리를 해나가는 흐름과 내가 뭘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머릿속에 뭘 남겨야 돼서 결국 이거를 내 손으로 직접 재구성하는 과정이 공부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것들, 뭐 과목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법을 예스냅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갔고 이렇게 실천 적용을 했습니다. 또 교과서에다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단거나 정리를 필기와 함께 직접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국어가 이제 지문이 많은 경우에는 노트에다 옮겨 쓸 수가 없으니까 뭐 포스트잇으로 정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 뭐 요약 정리를 한다 만다, 부모님들 요약 정리 좀 해, 복습 좀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애들 달라지지 않거든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오히려 이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이제 암기 과목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야 되나요? 암기 다 못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인풋을 머릿속에 잘 넣고 결국은 문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예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인풋한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요,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백지복습이라는 거, 설명하기라는 걸 하는 건데, 결국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실제 이제 강의안인데 노트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내가 이거 마스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노트 정리 또는 교과서에 정리한 거를 이제 꺼내서 한번 쭉 보고 이제 노트나 백지를 꺼내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노트 정리할 때처럼 뼈대부터 먼저 잡고, 그리고 이 뼈대를 중심으로 이제는 안 보고 한번 꺼내서 써봐. 아니면 한번 말로 설명해봐. 근데 이때 이렇게 기억나는 걸 썼어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공부는 했지만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했던 것들, 또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못 쓰고 설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 둥둥 떠다니긴 하지만 내가 꺼낼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험 문제 틀리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로 시험 기간에 공부 다 했다, 나 마스터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이 공부 구멍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꺼내보면서 결국은 이 빠져있는 것들을 다시 채워놓고 이걸 다시 공부하는 과정, 또는 설명하기, 예를 들면 특히 요즘 서술형 문제 애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결국은 핵심 학습 목표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내보거나 직접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빠진 거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 결국 뭐예요? 요약 정리해서 인풋 넣고 이거를 내가 잘 내 걸로 만들어서 아웃풋까지 해내는 과정이 공부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과목별로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본문 내가 써놓고 뭐 핵심 표현, 단어 내가 직접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 또 예를 들면 암기 과목 노트 정리 내가 했었다면 다시 이거 백지 테스트 해보면서 내가 쓸 수 있었던 거, 여기 이제 못 쓴 거는 체크하고 쓸 수 있었던 거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구멍 찾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공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문제집은 이거 다음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문제집 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전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마치 축구로 따지면 트래핑하는 거, 패스하는 거, 슈팅하는 가장 기본인데 이거 배운 적 없이 그냥 너 나가서 경기 뛰어.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제가 이게 강조하고 싶은 거고,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또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제 얼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PPT만 보여드리면, 요거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결국 수업 전에, 수업 중에, 수업 후에, 학교 후에, 그리고 시험 기간에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아이들이 공부에 적용해도 달라질 거예요. 이거 꼭 캡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또 부모님들 이거 메모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준비 잘 했나 모르겠네요. 또 괜히 부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말 속도나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다시 제 얼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과목 막론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 일하면서 공부 잘하는 법, 반대로 아이들이 인풋이 들어가지만 공부를 못하는 이유, 여기서 갈려요. 그냥 뭐 선행을 얼마나 했고, 당연히 영향이 있지만, 이걸 모르는데 선행을 얼마나 했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꼭 부모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제가 중고등 멘토링 오래 했는데 고3 때까지도 이거 모르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해요. 진짜 이게 안타까워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 얼마나 절박한데요, 얼마나 간절한데요. 근데 성적 안 나와요. 안 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해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 이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진짜.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맥락을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로, 결국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뭐 방법을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중학생들이 시험 못 보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더 단적인, 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번 중간고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 뭐 대부분 벼락치기 하거나 결국 공부량이 많잖아요. 또 수행평가도 많죠. 결국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봐섭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시험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머릿속에 고려하지 않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수업만 듣고도 A 반 학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요. 뭔가 공부를 해나갈 때 할 일이라는 것과 반대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때, 할 일이라는 것과 동시에 시간이라는 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결국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계획을 세워도 안 지켜지는 경우 있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들이, 제가 이거 정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100명 중에 90명은 답 못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중에요, 계획 세운 애들 많거든요. 뭐 공스타그램에서 스터디 플래너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애가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너 오늘 하루 또는 일주일에 네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용 시간 얼마야 물어보시면 애들 다 못할 겁니다. 그럼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쇼핑을 가는데 막 저거 다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저거 다 주세요. 할 일 목록에, 살 목록에 써놨어요. 근데 막상 저거 가격 얼마인지, 동시에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애들한테 플래너 쓸 때 할 일 이전에 고정 시간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얼마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먼저 이것부터 연습시켜요. 일단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뭘 살 수 있을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할 일 쓰고 나도 그냥 할 일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할 일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거 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살 수 없다면 뭘 뺄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애들이 놓칩니다. 우선순위는요, 뭐부터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란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는, 벼락치기로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 벼락치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애들이 왜 2주 남기고 벼락치기하고 시험 전날만 되면 왜 이틀만 더 있었으면 후회하는지 아세요?
물론 의지 부족, 스마트폰 때문도 있죠. 근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시험 공부 시작할 때는 이 분량이 4주짜리라는 걸 몰랐어요. 소요 시간을 몰랐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가용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만 알아도요, 발등에 불을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또 다른 특징이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눈에 보이면 해요. 왜냐면 시험 전날도 그럼 안 했어야 되잖아요. 벼락치기 안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시험 전날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 시험 2, 3주 남기고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애들한테 첫 번째로 데일리 플래너 쓰면서부터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저는 뭐 데일리 플래너 쓰는 게 그날 공부를 잘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걸 연습시키는,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타인지거든요. 이걸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넘어갑니다. 주별로 목표를 세우고요, 주별로 소요시간, 가용시간 체크해서 결국 내가 한 주 목표를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는지를 확인을 시켜요. 왜? 그래야 더 큰 단위 3주, 4주 시험기간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시험 계획 그냥 4주치 짜봐, 애들 못 짜요. 안 짜는 게 아니라 못 짜는 거예요. 왜? 이거 못 그리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작은 단위부터 목표와 가용시간, 예상시간을 고려해서 계획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를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을 마스터하는, 보통 이게 우리가 단권화라고 하죠. 교과서 필기 프린트를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고 오답 피드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지 복습, 빈칸 뚫기 설명하는 복습까지 해요. 애들이 결국 뭘 알아야 되냐면요, 시험 계획 세울 때 이거 한 세트 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몰라서 시험 계획 못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이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과목, 특정 과목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네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의 결정적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동의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공감되세요? 저도 완전 P였거든요, MBTI. 이게 안 돼서 중학교 때 성적이 되게 들쑥날쑥했어요. 결국 고등학교 가서 이거 안 되면 정말 무너집니다. 왜냐? 너무 할 게 많아요. 과목도 많죠. 시험 범위도 많죠. 심지어 수능 공부, 내신 공부, 뭐 수행평가도 해야 돼요. 이게 본질인데 이걸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이거 데일리, 위클리,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너 한 단원 해보고 얼마 걸렸는지 직접 측정해봐. 그래야 너 시험 계획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측정시켜요. 그 다음에 3주, 4주 계획을 이제 함께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이라는 게 뭐 어떤 공부를 어떻게 막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 드린 핵심은 시간이라는 축을, 가용시간, 소요시간이라는 축을 베이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물론 이 또한 어려우니까 멘토님이 도와주는데, S냅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요것만 알아도 계획이 훨씬 더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거 시간 안에 다 못하겠네,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네, 이것부터 해야겠네 라는 전략과 계획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일리, 위클리 시험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 부모님들이. 그냥 시험 계획을 써보자 하면 애들이 못 쓰는 거, 그거 잔소리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얘가 이걸 못하니까 지금 못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것도 또 제 얼굴은 잠깐 치우고 캡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두 번째 내용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캡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내가 인풋하고 또 이렇게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공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최종 목적지는 집요하게 그 구멍을 찾고 메우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게 시험 공부의 본질이에요.
제가 서울대생들이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학 문제집 10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한 권을 10번 푸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학생들 뭐 도장 깨기 하잖아요. 수학 문제집 뭐 센, 뭐 개념원리 뭐 그게 아니라 한 권을 풀어도 내가 그 안에서 못 푸는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성적 급상승이 이루어지더라. 왜? 그 구멍을 채워야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문제집은 틀리려고 푸는 거다. 이거 진짜 무슨 학원에서 배웠는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서울대생 100명이 거의 80명 90명이 얘기하더라고요. 문제집 그냥 내가 풀었는데 틀렸어. 아 마상 입었어. 그런 그따위 거에 애들이 초점을 두지 않고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내가 헷갈렸던 선지 하나라도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거 찾아서 그거 다시 공부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 그걸 찾아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100이면 100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 모르죠. 안 하죠. 왜? 배운 적 없으니까. 모르니까. 네. 그리고 50분 공부하면 10분 15분은 무조건 백지 복습하든 설명하기 하든 아니면 진짜 머릿속에 그냥 그 아침 수업 듣고 급식실에서 줄 서가지고 그냥 10분 15분 떠올려 보든 계속 꺼내봤다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다 뭐예요? 핵심 본질이 뭐예요? 시험 범위가 이거라고 했을 때 100점 받으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공부하다 보면 다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근데 구멍 생기는 건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다 생긴다는 건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 구멍부터 채우죠. 반대로 못하는 애들은 구멍이 있음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공부해요. 왜?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멍을 채워야 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에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집 풀 때부터 맞고 틀림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헷갈렸던 선지 하나 있는지 그거 다시 공부하는 거, 그것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고 항상 선지 분석하는 거, 이거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문제집 풀 때 우리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하나라도 찾으려고. 근데 애들 배운 적 없어지가 안 하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뭐 세모처럼 헷갈리는 게 있다, 마지막 5번에.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틀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결국 이제 실제로 이거 배우면 문제집 풀 때 아이들의 초점이 달라지죠. 맞고 틀림이 아니라 내가 이거 헷갈리는 거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이거 다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포스트잇을 써서 붙이든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든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건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내가 못 푼 문제가 있을 때 막 예를 들면은 보시면 내가 이렇게 어떤 방정식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이 파란색 한 줄을 몰라서 문제 못 푼 거거든요. 풀이 과정 10줄이 있다면 10줄을 다 몰라서 못 푼 게 아니야. 한 줄 몰라서 못 푼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오답 노트 하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겨야 돼요. 근데 애들은 이거 안 남기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오답 노트 다시 안 꺼내보죠. 그냥 기계적으로 오답노트 써요. 제가 이걸 몰라서 고1 때까지 수학을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수학 잘하는 방법 애들한테 하나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거 알려줄 거예요. 제가 이걸 몰라서 못했거든요. 근데 공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냐? 이 한 줄이 내가 몰랐던 출제자의 의도, 문제풀이의 키거든요. 그거 남겨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실제 오답노트 보면 이 한 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이걸 의식적으로 공부하고 머릿속에 남기더라. 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뚫기, 백지 복습, 설명하기를 계속 습관화해서 계속 이 공부하는 과정에 녹여내야 된다. 네. 그래서 당장 뭐 영어 국어 지문은 빈칸 뚫기, 국어는 뭐 또는 어떤 과목이든 백지 복습.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설명하기로 뭐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본인이 선생님처럼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이게 이제 결국 꺼내면서 공부 구멍을 점검하는, 이 점검을 안 하면요 절대로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은 이걸 합니다. 이게 그냥 문제집만 푸는 학생들과의 결정적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법도 정리해봤어요. 더 그레이트님, S냅 1기 학부모입니다.
ENFP 아들. 그렇죠. 우리 FP 친구들이 이런 게 특히나 잘 안 되는데, 네, 저도 FP거든요. 그래도 벌써 1년 넘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더 그레이트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루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또 궁금한 거나 도움 필요할 때 저에게 언제든지 DM 보내라고 우리 리더님한테, 우리 학생한테 전해주세요. 네. 네, 제가 또 우리 S냅 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또 비빌 언덕이 되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또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서,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게 중고등학교 시험 공부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인풋하는 법. 두 번째, 아웃풋하면서 구멍 찾고 메우는 법.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걸 해내는 법.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 뭐 디테일한 방법,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공부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꼭 점검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세 가지 쭉 말씀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 늘 말씀드리는 거,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중학생 없어요. 의지 부족? 물론 의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애들 공부 잘한다는 게 뭔지 알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요, 나도 돋보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아이 의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아이들 100명 만나보면 제가 물어봐요. 1점부터 10점까지 공부 잘하고 싶으면 몇 점이에요? 5점 이하로 얘기한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잘하고 싶지 않은 중학생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길이 안 보이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꼭, 저는 모든 아이들이 뭐 스카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공부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나는 안 돼, 그거 포기해,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법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이 길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당장의 시험 뭐 100점밖에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이 공부 해나가야 될 텐데, 결국 공부라는 길을 현실적으로 거쳐 나가야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덜 넘어지면서 갈 수 있게 돕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 만들고 이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만든 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S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중학생을 위한 공부법 코스, 스터디 내비게이터, 공부의 길 우리 함께 알려줄게, 같이 걸어가 보자. 그래서 이 코스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공부 방법, 공부 계획이라는 이 축을 하나하나, 이 기본기를 배우면서 그거 너 스스로 30일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 도와줄게. 근데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이 조작가가, 또 우리 서울대 담임 멘토가 함께 도와줄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친구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또 시험 한 번도 제대로 준비해본 적 없어서 막막한 친구들, 진짜 벼락치기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보고 싶은 친구들, 또 실제 더 이제 내가 한 스텝 더 치고 나가고 싶은데, 그 알을 깨고 나가고 싶은데 그 방법 배우고, 동시에 아이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주면서 잘하고 있는 건 더 강화하고, 부족한 거는 보완할 수 있게 그 길 알려주는 거. 아이들 생각보다 이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의심하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법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S냅에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그냥 뭐 선생님마다 다른 게 아니라 코어 커리큘럼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다 제가 라이브 강의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줌에서 만나서 이제 단계별로 강의 알려주고 과제를 하면서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뭐 플래너, 복습, 백지 복습, 문제집 풀이법, 뭐 단거나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쌓아가면서 심화된 것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담임 멘토들이 미션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줌에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면서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코칭 피드백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거 안에서 뭐 동료도 받고,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뭐 동기부여도 되겠죠. 물론 뭐 저희가 동기부여가 1번 목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되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끌어올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삼촌뻘이라면 이제 이 멘토링은 실제 이제 현직 그 서울대 대학생, 재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자체가 또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0월 개강반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한번 그 기반으로 우리 루틴 수립하는 법, 공부의 방법 수립하는 법 배우고 적용해 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12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뭘 배우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결국 플래너 작성법, 당일 복습하는 거, 주간 목표, 플래너 쓰는 법부터 쉬운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요약 정리하는 거, 단권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계획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모든 예시를 가지고 수업 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갖고 당일 복습은 어떻게 하고, 그거 다시 한 주 동안 배웠던 거 부족한 거 어떻게 보충 학습하면 되는지, 이 주간 복습, 그리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고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지 복습 설명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예시 가지고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기말고사 이제 준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전 공부법 배우고 실제로 시험 때 실수 안 하는 법, 시험 직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실제로 다 같이 그룹 멘토링 하면서 내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고, 동시에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부족했던 건 뭐였는지 그냥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측면에서 앞으로 이 루틴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 동료들의 또 강의를 들으면서 동기부여 캠프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 공부 루틴 수립을 정리하고 겨울방학 공부 목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코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멘토님들 1대1로 만나서 서울대 멘토들에게 1대1 코칭 피드백 받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법 알려줘도 내 공부에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대1 멘토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한 거 가지고 와서 또 강의안 가지고 와서 애들이 이해 못한 거, 적용 못하고 있는 거 설명해주고, 또 애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코칭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쓴 플래너, 미션 이런 것들 토대로 맞춤형 코칭하고요. 같이 매일 계획, 주간 계획, 시험 계획 함께 수립을 해 볼 겁니다. 네, 그럼 실제 어떤 멘토들이 함께 하냐라고 했을 때 10월 개강반은 일단 이제 메인 강사는 접니다. 네, 메인 강사는 저고요. 그리고 우리 책임 멘토인 양현규 멘토, 우리 스냅 1기부터 함께한 우리 책임 멘토 양현규 멘토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개강반은 서울대 의예과 이제 의대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정일홍 멘토, 정윤서 멘토 다 이제 스냅 5기, 6기, 7기 함께 이미 해왔던 멘토님들, 우리 성윤 멘토, 서현 멘토 다 이제 의예과 재학 중인, 정말 공부라고 했을 땐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했을 우리 멘토님들인데,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들한테 진심인 멘토님들, 저희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이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 아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멘토님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줄 수 있는, 또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님들과 함께 할 거고요. 이렇게 배운 루틴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드려요.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고 신청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줌 스터디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11월 3일부터 15일 2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 시험 기간에 애들한테 너 혼자 공부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 7시부터 7시 50분, 저녁에 10시부터 10시 50분, 둘 다도 좋고 둘 중에 한 번 줌 스터디 기간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표를 수행하는 게 루틴이잖아요. 결국 그 루틴을 실천하며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이거 전국에 있는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줌 독서실에서 만나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이
줌 스터디의 본질이고 결국 환경을 만들어줘야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나만큼 열심히 하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동료들을 봤을 때 얻는 자극, 그게 가장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고 부모님들이 진짜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남겨주셨고, 이 S냅이 끝나고도 12주 끝나면 뭐 끝이 아니라 우리 수료생 친구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배운 습관 이어가고 동시에 필요한 부분들 계속 보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저는 S냅을 하시는 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학군지, 좋은 뭐 이렇게 면학 분위기 학교 보내려고 하는 이유, 결국은 좋은 동료들, 자극받는 애들 만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줌 스터디, 이 S냅 그 수료생 커뮤니티, 이걸 이제 러닝메이트 밴드라고 부르는데 그게 만든 이유입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매일 플래너 당일 복습 인정하고 상호 피드백 받고, 동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줌 스터디 하고요. 또 매달 월 테마를 가지고 저나 우리 책임 멘토님 라이브 들으면서 다시 또 해이해지면 뿜뿜하고, 당장 이번 10월 4일 날도 우리 그 수료생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추석 연휴 때 막 해이해지잖아요. 그때 다시 정신줄 바짝 가질 수 있게 라이브 듣고 또 목표 저희가 제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달 아이들이 그달의 공부 목표 계획 수립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이 커뮤니티의 목적입니다. 또 이 안에서는 장학금도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에 또 자극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궁금랑투님, 우리 아이도 7시 러닝메이트 하고 있어요. 진짜 가능할까 한데 가능해요. 그렇죠. 사실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장학금이 굉장히 큰 요소죠. 네, 우리 더 그레이트님, 실천 100% 저도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네, 플래너 시도도 하고 못했었는데 네, 변화들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MJ님, 오늘 내용 가장 가슴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끝이 아니고요. 우리 방학 때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이제 다시 새 학기 준비할 마음 뿜뿜 해가지고 하는 게 이 러닝메이트 밴드에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토대로 방법, 루틴 알려주고, 아이들이 결국 방법을 통해서 각자의 속도, 시점 다르지만 결국 초등 때는 시켜야만 했다면 정말 나에게 이제 조금 대신, 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신 잔소리를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눈높이에서 나에게 공감과 인정을 해주는 정말 좋은 멘토를 통해서 나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러닝메이트 밴드에서 좋은 동료들에게 자극받는 것, 이게 이제 이 S냅 코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미 더 그레이트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이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의 공부에 중요한 키를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은경 작가님과 함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또 반대로 아이들 사춘기 때 막 그러면 부모님들도 마음의 상처 받잖아요. 근데 정말 서로 원팀이 되어갈 수 있게 부모님들께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 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 이렇게 부모님의 역할,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공유해드리면서 결국은 이 트랙에서 첫 번째는 애들이 뭘 배우는지 모르면 결국 애들을 좀 쪼개 되고, 오히려 얘가 뭘 몰라서 못하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는데, 진짜 오히려 그걸 공유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이걸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를 드리고, 동시에 그로부터 진짜 조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릴 거고, 동시에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그걸 교환 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벽을 넘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인정과 공감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 그게 12주 동안 딱 한 가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얘네 다 잘하고 싶거든요.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이번 시험 못 봤더라도요, 가장 속상한 애는요, 사람은 부모님들 아니고 우리 애들이에요. 매일매일 애들 여기저기서 치이고 있어요. 진짜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애들 많고, 동시에 중학교 오면서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애들 듣고 싶은 거, 그럼에도 너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그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것만 애들한테 꾸준하게 마음이 전해줘도요,
아이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요 트랙 만들었고 부모님들께 교환일기라는 미션 딱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환일기 써주시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매일매일 교환일기를 물론 뭐 매일 못 쓰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재밌어라는 말을 많이 하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줌 스터디 한 거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느끼면서 공부라는 벽을 하나하나 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Snet 8기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10월 19일부터 이제 1월 1일에 종료가 되는 이 10월 그 개강반 기말고사 대비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중1, 2, 3 학생이 참여 가능하고 아까 우리 고등 물어봐 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여력이 부족해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또 이 코스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준비토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오늘 강의 다시 보기라던가 또 10월 10일 날 이제 우리 아이들 라이브 특강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때 고등 친구들도 들어두면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이제 요 코스 뭐 구성은 신청 페이지 지금 고정 댓글에 다 걸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 7번 그리고 그룹별 라이브 강의 1번 1대1 멘토링 4번 그래서 우리 서울대 담임 멘토와 4번 만나서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더 그레이트 님이 소위 명문대 멘토쌤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기회만으로 베스트입니다. 저희 아들은 농구라는 공감대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가며 한 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뭐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일정을 다 조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이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통합 라이브 강의는 모두 일요일 밤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 또는 뭐 10시에 뭐 90분짜리 60분짜리 다 10시 반 내지 10시에 끝난다. 그리고 부모님들 라이브 강의는 총 3번 3주차, 7주차, 11주차 금요일 밤 10시에 90분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페이지 통해서 링크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10월 12일 자정인데 미리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미 또 그 저희 쇼케이스 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선착순 마감이고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0일 날 그 원데이 클래스를 이제 학생들 특강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듣고 신청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도 의사가 있어야 저는 이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난번에도 제가 좀 난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원데이 클래스 전에 이미 다 마감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만큼은 제가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10월 12일 날까지니까 그 모집이 12일까지니까 그때까지 100%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은 꼭 시켜주고 싶은데 아이가 할지 원데이 클래스 들어봐야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미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고 원데이 클래스 듣고 아이가 그래도 못하겠다 하면 10월 10일이잖아요. 라이브 클래스가 라이브 특강이 그러면 11일 12일 안에 환불 신청하시면 100% 다 환불을 해드리거든요. 그냥 카드 취소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조기 마감돼서 TO가 없어서 왜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다 끝났는데 꼭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로 이게 코스가 시작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네,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팁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통해서 뭐 의미 있는 어떤 학습법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 잘 설명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현진님 10월 19일 OT 꼭 참석해야 되나요? 물론 저희 라이브는 가급적 라이브 참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모든 학생 강의 부모님들 강의는 전부 다 녹화본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득이한 일정에는 다시 보기로 참여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다시 보기의 내용도 멘토링에서 또 한 번 짚으면서 우리 리더들이 그
빠뜨린 게 없도록 저희가 다 그 멘토링 전에 사전 설문 이제 이해도나 어떤 그런 것들 다 점검하고 그에 맞춰서 아이들 개별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니까 멘토링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리커버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놓친 질문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미 또 하셨던 분들 오늘 응원하러 봐주셨는데 우리 네 SJ님이 아까 아이가 중3이라 11월 중순에 기말고사 보는데 이 경우 플랜이 어떻게 될까요? 요런 질문 또 많이 주시죠. 결국 시험 기간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요 질문이랑 맞닿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빠르게 드리면, 일단 이제 2번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반 배정을 할 때 시험 기간이 동일한 아이들끼리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토링도 그걸 기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11월 중순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까지 시험 공부 계획과 목표에 대한 핵심적인 방법은 다 끝나요. 그 이후 라이브는 그걸 조금 더 복습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커리큘럼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1주, 2주, 3주, 4주, 5주 있죠. 요때 가장 핵심적인 건 다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의 멘토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라이브에서 배운 거 그리고 두 번의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님이랑 함께 기말고사 계획 수립하고 방법들을 적용하게 된다. 이후 6주, 7주, 8주, 요 9주 요 과정은 이제 이걸 조금 더 정교화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물론 뭐 이후까지 더 배우고 시험 치면 좋겠지만 적어도 앞에서 핵심적인 걸 다 배우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것들은, 그래서 11월 중순 기말고사여도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다 배우고 시험을 보러 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안 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시험을 안 볼 때 이걸 한 텀 돌아보면 실제 시험 볼 때 오히려 시험 보고 뭔가 실패 경험이나 뭔가 안 되는 것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한 텀을 돌아보면서 실전 시험을 오히려 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제 줌 스터디 시간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침 저녁 중에 한 번 참여하면 되거든요.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 한 타임만 참여해 주시게끔 하면 됩니다. 30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근데 그것도 줌 스터디 그냥 공부해 보다는 저희가 이제 스냅에서 배운 플래너 당일 복습을 이 시간에 하자 가이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또 배운 것들 토대로 루틴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이 과정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채얌님께서 초등 6학년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6학년 리더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디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등만큼 어렵게 배우진 않겠지만 당일 복습, 플래너 습관을 드리고, 동시에 오히려 초등 때는 우리 중등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꿈, 어떤 진로, 동기부여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 그리고 반대로 이 꿈 목적의식 트랙, 이 두 가지를 함께 10주 동안 습득하는 디넵 코스가 있으니까요. 저희 이 신청 페이지 링크에서 들어가시면 디넵이라고 있을 겁니다. 디넵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초등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축복이네님, 네, 채널톡으로 말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다정다감님 시험 대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스태프분들, 매니저님들 혹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놓치거나 또는 놓쳤던 질문이 있을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부모님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사실은 뭐 얘기하는 사람보다 떠드는 사람보다 듣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 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여 아직 우리 학생들을 위한 라이브 특강 원데이 클래스 신청 못 하셨다면 구글 폼 링크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원클 듣고 프로그램 신청 꼭 시켜주고 싶은데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신청하시고, 원클 듣고 뭐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때 환불 신청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 12일 대신에 12일 전까지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코스가 시작되면 반배정이라던가 이런 게 다 진행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12일 전에 환불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 코스가 시작되면 반배정,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취소를 하셔도 새로운 분이 온보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 기한 내에 취소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미래님 감사합니다. 초등 때 디냅도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이고, 디냅도 했던 리더님이시구나. 저희가 학생들을 다 리더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디냅도 많이 도움됐는데 S냅 더 도움될 수 있게 제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궁금랑투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즐거운 연휴 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명절 연휴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 영상을 가능하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링크를 그대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또 이런 내용이 몰라서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조카들, 지인들이 있다면 요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앞부분이라도 꼭 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앞에 그 3가지 꼭 우리 아이들 점검할 수 있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행복한 명절 되시고, 중간고사 끝난 아이들에게 그래도 잔소리보다는 과정 결과 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일 속상한 거 우리 아이들이니까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함께 우리 좀 보완책을 찾아보자, 잔소리보다는 먼저 인정해주고 함께 좀 고민해주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고요. 저희는 10월 10일 라이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님, 네, 답답함을 답을 찾은 듯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는 스몰 클래스 조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